교촌치킨이 다음 달부터 제품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하면서 여타 치킨 프랜차이즈들의 도미노 가격 인상 전망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포함하면 치킨 3만원 시대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교촌치킨의 이번 가격 인상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합니다. 교촌 F&B는 가맹점 수익성 개선을 위해 이번 가격 조정을 단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누리꾼들은 그 가격을 소비자들에게 왜 전가하냐는 비판을 보이고 있습니다. 교촌치킨은 다음 달인 4월 3일부터 가격을 품목별로 500원에서 3,000원 인상할 예정인데 2021년 11월 이후 약 1년 5개월 만에 가격 인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현재 교촌치킨에서 판매량이 높은 오리지널의 경우 배달비를 포함할 경우 주문 가격이 25,000원 선이 예상되며 현재 2만원 수준에 판매하고 있는 콤보 메뉴의 경우 가격 인상에 배달비를 더하면 3만원 가까이 오르게 되는 겁니다. 교촌치킨의 경쟁 브랜드인 BBQ와 BHC는 현재 가격 인상 계획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교촌치킨 가격 인상 소식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가맹점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가격을 높이는 것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치킨을 먹을 바에 소고기를 사 먹겠다. 불매운동하자 등의 불만 섞인 반응들을 보였습니다. 물과 전기 그리고 가스 같은 공공요금의 상승은 서민, 특히 저소득층에겐 생존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소액 생계비 대출이 시작됐는데 15.9%의 높은 이자에도 불구하고 당장 50만원, 100만원이 아쉬운 서민들은 창구에 몰리는 모습입니다. 소액 생계비 대출은 기본 대출 50만원, 병원비 같은 급전이 필요할 경우 최대 100만원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총 대출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처음 6개월 동안 연체 없이 이자를 낸다면 추가 5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고 연 15.9%로 시작되는 대출금리도 1년 뒤에는 9.4%로 인하됩니다. 기존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고 하지만 서민에게는 여전히 부담되는 이자입니다. 그럼에도 당장 50만원, 100만원이 아쉬운 사람들은 앞다퉈 상담 창구를 찾아서 전국 46개 상담 창구는 이른 오전부터 늦은 오후까지 상담 예약을 한 사람들의 발길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급격하게 상승한 가스비, 전기세, 수도세 등의 생존을 위한 돈만 쓰기에도 저소득층의 삶은 빠듯해졌다는 걸로 해석해볼 수 있겠습니다. 경찰이 빠르면 다음 달부터 차량 뒷면에 부착된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는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해 속도와 신호 위반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서울경찰청은 후면 무인 교통단속 장비를 이용한 단속 계도 기간이 이번 달에 종료되면 다음 달부터는 본격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장비는 모든 차량의 뒷면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어 승용차뿐만 아니라 뒤쪽에만 번호판이 달린 오토바이의 교통법규 위반도 적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오토바이 과속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오토바이 교통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서울시 5개 지역에 후면 단속 장비 5개를 추가로 설치한 뒤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승용차가 제한 속도를 위반했을 때 시속 20km 이하는 과태료 4만원, 20일에서 40km 이하는 과태료 7만원, 40일에서 60km 그리고 60일에서 80km 이하는 각각 과태료 10만원과 13만원이 부과될 예정입니다. 그동안 공공분양 아파트에서 분양을 할 때 다자녀 특별공급은 자녀 3명 이상 있는 가정이 대상이었는데 앞으로는 그 기준이 자녀 2명 이상으로 바뀔 예정입니다. 다자녀를 판단하는 기준을 3명에서 2명으로 변경한다는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윤석열 정부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와 추진 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는 3자녀, 공공임대 아파트는 2자녀로 이원화되어 있는 공공주택 다자녀 기준을 2자녀로 통일하기로 했습니다. 공공분양 아파트란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를 말하는데 보통 여러 건설사 브랜드를 달고 분양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저출산 시대에 자녀 3명이 아니라 2명이 돼도 다자녀로 판단한다는 것인데 이를 공공분양 아파트 특공에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할 예정입니다. 다만 기존에 3자녀를 가진 가정에서는 반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지금까지만 해도 다자녀 특공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두자녀까지 다자녀로 적용이 된다면 다자녀 특공이라는 의미 자체가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국토부 관계자는 두자녀 다주택 특공이 도입되더라도 자녀수에 따른 배점이 있어서 두자녀보다는 세자녀가 유리하다고 말했습니다. 추가적으로 현재 공공분양 아파트 입주 대상을 뽑을 때 소득과 자산 기준을 두고 있는데 앞으로 출산 자녀 1인당 10포인트, 2인 최대 20포인트까지 소득 자산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를 했다는 사례가 온라인을 중심으로 쏟아지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인터넷에 토마토와 구토, 응급실, 솔라닌 등을 넣어 검색하면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았는데 실제 응급실까지 가서 치료를 받았다는 사례들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식약처는 현재 여러 가능성을 두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온라인 사이트에서는 방울토마토를 먹고 식도가 따갑고 체한 느낌을 받았다는 등의 비슷한 글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부 누리꾼들은 구토의 원인으로 토마토가 덜 익었을 때 발생하는 독성 성분인 솔라닌을 꼽기도 했으나 직접적인 원인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최근 초등학교 급식 관련해서도 유사한 사례가 있어 관련 정보를 수집 중이다. 방울토마토의 솔라닌과 구토 사이에 약간의 개연성은 있으나 확정지어 말하기는 이르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온라인에 유사 피해를 호소하는 글들이 많은데 원인이 무엇인지 여러 방면으로 알아보고 있다며 원인을 알아야 구체적인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정부가 내수 활성화를 위해 휴가비로 10만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지원 대상 및 신청 방법이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우선 휴가비 지원 자격을 살펴보면 중견, 중소기업 근로자 또는 소상공인 등이 대상입니다. 대기업을 다니는 근로자는 신청이 불가하고 중견, 중소기업 경우에는 대표나 임원은 지원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여기서 소상공인의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하고 상시 근로자 수가 1인 이상 4인 이하인 사업장의 근로자를 가리킵니다. 조건을 갖춘 소상공인 사업장이라면 직원뿐만 아니라 대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업을 한 변호사, 의사, 변리사 등 고소득 전문직 근로자는 소상공인 조건에 해당이 되더라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되고 법률사무소 등에서 일하는 전문직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근무하는 이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자격을 갖췄다면 다니고 있는 회사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번 휴가비 지원 대책은 회사가 직접 신청한 뒤 회사가 10만원을 적립하고 본인이 20만원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적립해 총 40만원의 휴가비를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본인이 30만원을 모두 부담한다 해도 정부의 휴가비 지원은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립된 40만원은 전용 온라인몰인 휴가샵에서 포인트 형태로 사용이 가능한데 휴가샵은 숙박시설, 체험 레저 입장권, 렌터카, 기차, 항공 등 국내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제휴사를 갖췄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입니다. 신청 접수는 근로자 휴가 지원 사업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빠른 신청 접수 및 심사를 통해 이르면 5월부터는 여행 경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